참혹한 마음을 가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탐욕적 무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침범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치부를 하고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전대미문의 특혜를 받고 기업과 정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을 흔들어내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공정하다고 말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 부역자들을 축출해내고 재산과 예산을 몰수하고 이 정책들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님, 넘겨보세요. 저것이 문체부를 둘러싼 최순실 부역자들의 인맥도입니다. 여기에 조윤선 장관도 최순실과 관계가 있다라는 끊임없는 정황과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동춘 K스포츠 2대 이사장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병우 수석 장모 김장가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장동춘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센터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네.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본의원의 실로 제보가 왔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특별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네. 그분과 대질신문을 요구를 하면 네.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이 있어요?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사관을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한다면 대질신문할 용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지내셨죠? 선대위 대변인과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 후보, 네. 대통령 당선자와 밀착 스케줄을 수행하셨죠? 예, 각자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유세 장소를 가서 수행하고 언론에 그랬습니다. 보면 거의 뭐 24시간 같이 뭐 이렇게 예, 첫 번째 움직인다. 행사장서부터 마지막 행사장까지 그렇죠.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 차원병원에서 최순득 감염으로 차명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2012년 11월 29일 후보 시절입니다. 지금 그 후보께서 맞았다는 주사, 녹십자 정맥영양주사요법 해서 이 주사는 민 겁니다. 민 거면 최소한 3시간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 바쁜 후보 시절에 조윤선 장관께서 후보자와 밀착 스케줄을 소화했다면 이 영양주사를 맞았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후보의 공식적인 일정에만 수행을 했습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일정이나 아니면 후보께서 공약과 관련된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미팅에서는 저는 전혀 아니 수행하거나 다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후보가 아니, 굉장히 의원님. 힘들 때 영양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 4시간 정도가 빕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혀 그러면 대변인 사실은 우리가 다 선거는 해봤으니까 대변인과 수행단장이 밀착
스케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몰랐다? 예, 그리고 저는 당선인 전혀 시절에도 몰랐습니다. 2월 7일 날 또 이 주사를 맞습니다. 당선인 그리고 차명으로 최순득의 이름으로 여기서 차명 진료를 받아요. 그러면 최순득을 모를 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일정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부에 저는 대변인이었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 일정에만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분명합니다. 겁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께서 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예결위 때 조윤선 장관에게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척 많은 의혹이 있으니 이분을 좀 대기 발령이라고 시켜가지고 내사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랬습니다.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 임명되시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7월 6일, 9월 27일, 10월 25일, 10월 27일, 10월 27일, 10월 28일 구속되기 전까지 체육계 항태자 김종 인사 좌지우지, 김종 문체부 2차관 K스포츠단 배우 의혹 제기 이런 엄청난 일변 탑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임이 되고 난 다음에 K스포츠 미르전 사건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최순실 부역자들을 끊어내고 예산을 몰수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종 차관을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의원님, 김종 차관께는 지금 의원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들은 사실은 온 국민이 언론의 의혹 제기로부터 알게 된 경위 그대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김종 차관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책임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정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촛불 시위 때 어느 중년 부인이 인터뷰하시면서 자기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했는데 나를 너무 실망시켜서 슬프다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난 촛불 시위 때 그 분노하는 그 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어서 조윤선 장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님은 당선인 대변인 하셨고요. 여가부 장관 하셨고요. 정무수석 하셨고요.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십니다. 옛날에 박근혜 후보 시절 대변인 하셨던 전여옥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자택과 병원에서 시중 들던 최순실을 봤다고 했어요. 근데 조윤선 장관님은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대변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에서 일할 때 언제나 공적인 업무에 이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후보 시절에도 개인적인 업무나 심지어는 현충원에 참배를 가는 그런 그 행사에도 전혀 알리지 않고 다녀오실 정도로 그 언론에 공개된 일정만 수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조 장관님 그 말씀 믿겠는데요. 9월 27일 날 국정조사에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거 부인하셨어요. 그때도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가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그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로 저도 함께 알고 그 있었습니다. 전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그 재단 허가를 해줬는데 개입을 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질문은 청와대에서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모금 그 활동에 개입을 한 사실을 장관은 아느냐는 그러면 거였습니다. 몰랐다 치더라도 문체부 그럼 전체가 거짓말한 거예요. 문체부 전체가. 장관님한테 허위 보고한 거고. 저희 직원들은 당일 10월 22일 이 문체 비서관실로부터 담당 국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아서 27일 현판식이 있으니 절차를 협조하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 저는 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인사 실패라고 생각해요. 인사 실패가 이제 비선들이 개혁해서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이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안쓰러워요, 저는. 이런 그 비정상적인 인사 행태를 몇 년간 묵묵히 보아온 문체부 직원들이 안쓰럽습니다. 혹시 그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변양호? 변양호 신드롬이 뭐냐면 변양호 그 금융정책국장이 옛날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구속이 됐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신드롬이라면 유진영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유진영 신드롬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지 예, 못했어요. 유진영 신드롬은 뭐냐면요. 이게 할 말하는 사람은 찍혀나간다. 또 소신을 갖지 마라. 특히 인사나 비선 문제에서 절대 윗분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 유진영 장관이 노무현 정권 때 차관하다가 그때도 청와대에 인사 부탁을 거절해갖고 잘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초대 문체부 장관인데 자기 할 말하다가 소신 있게 반대하다가 잘려나갔어요. 또 노태강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노태강? 체육국장이죠. 예, 체육국장이었습니다. 체육국장, 이 사람 윗분 뜻대로 조사 결과를 만들어라.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문체부 공무원들 진짜 불쌍해요. 지난 몇 년간. 예,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저 역시 우리 문체부 직원들에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도 현장 업무에 밝은 이 주무사무관 그리고 서기관, 과장급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우리 있습니다. 공직사에서 말이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문체부 업무 보고 받을 때 문체부 공무원들이 인수위원들이 따지니까 문체부 공무원들이 막스베버 말에 하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문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문체부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훼손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장관님, 제가 문체부 인사 난맥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에 아까 말씀드린 노태강 체육국장 과장 승마협회 조사 때문에 자천됐죠. 그다음에 그 유진용 장관이 2014년 7월 면직됐고 해외 출장 중에 그다음에 같은 달에 김진선 평창 조직위원장 경질됐죠. 그다음에 10월에 1급 6명이 일괄 사표냈죠. 그리고 2015년 1월에 김일범 차관이 6개월 만에 사표냈죠. 그리고 그 2015년 2월에 한예종의 그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사임했죠. 또 뭐 최근에는 김영락 국립박물관장 교체됐죠. 그리고 노태강 씨 전 체육국장 명퇴했죠. 이 인사 참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차은택하고 최순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업이지. 이게 무슨 정부 부처입니까?